뭐라고? 우리 은채를 안다고? 그 한마디에 한남동 저택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 집에선 20년째 은채라는 이름이 금기어였으니까요. 벽에 걸린 사진 속 6살 소녀 그 환한 미소가 모두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 그런데 누군가는 그 아이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아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바뀌었고 기록은 사라졌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이 다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곧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을 것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남동 저택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서현욱은 새벽 5시부터 서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고 있었죠. 41살의 나이에 효진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들어 올리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 6살 소녀의 환한 미소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은채. 20년 전 한강공원에서 사라진 여동생이었죠. 그날 이후로 이 집은 무덤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지 않았고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으며 그는 감정을 묻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거실 정리해도 될까요? 새로운 가정부 오말순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63세 그녀는 일주일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현욱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집이었으니까요. 말순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 앞에서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가리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아는 애예요. 20년 전 연합보호시설에 있던. 현욱이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살아났죠. 뭐라고요? 우리 은채를 안다고요? 네, 은채, 서은채 맞죠? 하지만 시설 기록엔 김은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바꾼 것 같았는데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묻어났죠. 그 애가 맨날 울면서 오빠 찾는다고 토요일마다 시장 입구에서 기다렸어요. 근데 아무도 안 왔죠. 현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죠. 그때 말순이 충격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은채가 살아있을 거예요. 3년 전에 누가 봤다고 들었거든요. 강릉 바닷가에서 그림 그리고 있다고. 현욱이 말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빛이 돌았죠.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은채를 찾아야 해요. 말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은채를 시설에 데려온 여자 정혜숙이란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진짜 범인일지도 몰라요. 현욱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20년 만에 실마리를 찾은 거였죠. 복수와 그리움이 동시에 그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말순이 무거운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죠.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연합보호시설에서 15년간 일했거든요. 현욱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은채를 직접 돌봤단 말입니까? 네. 은채는 분명 서은채라고 자기 이름을 말했어요. 근데 서류엔 김은정으로 적혀 있었죠. 정혜숙이란 여자가 복지부 위탁 직원이라면서 데려왔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순이 파일을 펼쳤습니다. 2004년 7월 23일자 입소 기록이었죠. 보호자 사망, 친인척 없음. 하지만 사망증명서 발급처인 서울한강의료센터는 존재하지도 않는 병원이었습니다.
이 서류 보세요. 다 거짓이에요. 누군가 은채를 일부러 숨긴 거예요. 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리며 39살의 남자가 들어왔죠. 최덕배, 민간조사사였습니다. 실종 아동 전문 최덕배입니다. 제가 은채 씨 찾는 거 도와드릴게요. 성공 보수로 하면 되죠? 현욱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정혜숙이요? 본명 한미령, 67살, 현재 강릉 요양병원에 있어요. 사설 입양 브로커였죠. 불법으로 아이들 팔아넘기던 년이에요. 덕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미령의 범죄 기록이 빼곡했죠. 그때 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58살의 노춘자, 시장 봉사활동가였죠. 아, 너희들 은채 찾는다며? 나도 껴줘. 그 애가 얼마나 불쌍했는지 알아? 토요일마다 시장 입구에서 오빠 기다리면서 울었다고. 춘자가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은채가 스케치북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거기 적힌 글씨가 현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오빠는 토요일에 온다고 했어. 이 사진 보고도 가만히 있을 거야? 은채가 20년을 기다렸는데. 춘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욱이 주먹을 쥐었죠. 한미령을 만나야겠습니다. 지금 당장요. 말순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저도 알았어요. 은채 신분을 숨기는데 동참했거든요. 시설장이 시키는 대로 했지만 그게 은채를 지키는 건지 가두는 건지 몰랐어요. 현욱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죠. 은채뿐만 아니라 다른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마포구 성산동의 연합보호시설은 완전히 폐허였습니다. 2008년에 폐쇄된 후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었죠. 현욱 일행이 녹슨 철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말순의 얼굴이 어두워졌죠. 여기가 아이들이 살던 곳이에요. 저 방에서 은채가 매일 울었죠. 복도 끝 벽에서 모두가 멈춰섰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쓴 듯한 글씨가 있었거든요. 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어. 춘자가 헉소리를 냈습니다. 이거 은채가 쓴 거 맞죠? 언제 돌아온 거야? 덕배가 손전등으로 벽을 자세히 비췄습니다. 날짜가 희미하게 보였죠. 2009년 3월. 17살 때 다시 왔네요. 시설은 이미 텅 비었는데도 현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동생이 혼자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때 지하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덕배가 앞장서서 내려갔죠. 먼지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은채 일기장이에요. 일기를 펼치자 삐뚤빼뚤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2005년 3월 15일. 오늘도 오빠가 안 왔다. 토요일인데. 2006년 1월 1일. 새해야. 올해는 오빠가 올까? 2008년 9월 10일. 검은 아줌마가 또 왔다. 너희 오빠는 안 온다고 했다. 거짓말이야. 말순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검은 아줌마가 한미령이에요. 그년이 맨날 와서 은채를 괴롭혔어요. 춘자가 또 다른 걸 발견했습니다. 벽에 그려진 지도였죠. 강릉 가는 길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채가 강릉으로 간 이유가 있었네. 한미령이 거기 있으니까. 현욱이 일기장을 품에 안았습니다. 20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가야겠습니다. 강릉으로. 은채가 거기 있을 거예요. 덕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 여기 또 뭔가 있어요. 다락방 구석에 숨겨진 방이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그림이 걸려 있었죠. 피아노, 가족사진, 한남동 저택. 그리고 반복되는 문장. 오빠가 날 찾을 거야. 춘자가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미친년이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네. 20년을
말순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박철수라는 사람이 진짜 보스였어요. 한미령은 부하였죠. 박철수가 아이들을 돈으로 팔았어요. 은채만 못 판 이유가 있을 거예요. 현욱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박철수, 그놈도 찾아야겠군요. 은채를 20년 동안 가둔 죄 절대 용서 못해요. 강릉으로 가는 차 안에서 덕배가 노트북을 두드렸습니다. 한미령, 정혜숙으로 가명 쓰면서 강릉 요양병원에 있어요. 치매 초기라는데 가끔 정신이 맑을 때가 있대요. 춘자가 뒷좌석에서 소리쳤죠. 그년을 가만두면 안 돼. 은채 인생을 망쳐놨잖아. 현욱은 창밖을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실마리를 놓칠 수 없었죠. 병원 앞에 도착하자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이사장님이 만나자고 하십니다. 현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67의 박철수가 병원 귀빈실에 앉아 있었죠.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서 이사장, 과거를 파헤치지 마시오. 좋을 게 없소. 당신이 은채를 가뒀죠? 20년 동안 증거가 있소? 공소시효도 끝났는데. 덕배가 나섰습니다. 증거요? 여기 있죠.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12명의 아이들 이름과 금액이 적혀 있었죠. 당신이 아이들을 팔아넘긴 기록이에요. 은채만 못 판 이유가 뭐죠? 박철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휠체어를 탄 한미령이 들어왔죠. 현욱을 보자 그녀의 눈이 또렷해졌습니다. 당신이 은채 오빠구나. 은채가 어디 있습니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실수였어요. 박철수 딸을 데려오려다가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 한미령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제 못 참아. 20년이나 입 다물고 있었어. 당신이 아이들을 상품처럼 팔았잖아. 은채 아빠가 검사라는 걸 알고 겁먹어서 시설에 가둬둔 거잖아. 춘자가 한미령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은채가 지금 어디 있냐고. 강릉 바닷가. 그림 그리며 살아요. 3년 전에 봤어요. 말순이 울며 말했죠. 그 불쌍한 애가 아직도 거기 있단 말이에요? 한미령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거 은채한테 전해주세요.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현욱이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박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찾아봐야 소용없어. 그 애는 이미 망가졌을 거야. 덕배가 박철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같은 쓰레기가 할 말은 아니죠. 경비원들이 달려들었지만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다 봤어. 녹음도 했고 언론에 다 폭로할 거야. 박철수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죠. 병원을 나온 현욱이 주저앉았습니다. 한미령의 편지를 쥐고 있는 손이 떨렸죠. 20년이나 늦었는데 은채가 날 용서할까요? 말순이 현욱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8살이었잖아요. 덕배가 끼어들었죠. 지금이라도 찾으면 되죠. 양양 바닷가라고 했으니 가봅시다. 하지만 춘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 은채가 20년 동안 혼자 살았어. 갑자기 나타나면 충격받을 거야. 현욱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동생을 만나고 싶지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죠. 그때 덕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2009년 강릉병원 기록이 있네요. 서은채, 17살, 교통사고로 입원. 모두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정훈이었죠. 의사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은채 상태를 알아야 해요. 강릉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정훈 의사가 기억을 더듬었죠. 특이한 환자였어요. 병실 벽에 그림을 그렸거든요. 의사가 안내한 병실.
벽에 아직도 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아노와 두 사람, 그리고 글씨. 오빠가 날 찾을 거야. 춘자가 울먹였습니다. 미친, 아직도 믿고 있었네. 그 옆에 작게 적힌 또 다른 글씨를 덕배가 발견했죠. 강릉 바닷가에서 그림 그리며 살 거야. 누군가 날 찾으러 오면 거기 있을 거야. 현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채가 날 기다리고 있었어요. 말순이 말했죠. 근데 왜 3년 동안 안 찾아왔을까요? 분명 살아있다고 했는데. 의사가 중요한 정보를 줬습니다. 퇴원할 때 이름을 바꿨어요. 김미술이라고. 신분증도 없었거든요. 덕배가 즉시 검색했습니다. 김미술, 29살, 양양 낙산사 벽화마을에서 활동 중. 춘자가 뛰어올랐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하지만 현욱은 망설였습니다. 정말 은채가 맞을까요? 실망하고 싶지 않아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죠. 가야 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하루라도 빨리 만나야죠. 덕배가 차 키를 들었습니다. 양양까지 1시간이면 가요. 지금 출발합시다. 현욱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두려움보다 그리움이 컸으니까요. 양양으로 가는 차 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욱은 한미령의 편지를 계속 펼쳤다가 접었죠. 편지에는 은채를 지키려 했다는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덕배가 운전하면서 말했습니다. 낙산사 벽화마을이 유명해요. 거기서 김미술이란 화가가 그림 그린대요. 춘자가 휴대폰으로 검색했죠. 여기 있네. 조용한 화가라고 불린대. 주로 가족 그림을 그린다고. 말순이 숨을 삼켰습니다. 가족 그림이라. 은채가 맞는 것 같아요. 차가 양양에 들어섰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죠. 현욱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의 재회가 눈앞이었으니까요. 벽화마을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골목마다 그림이 가득했죠.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벽화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피아노와 두 남매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죠. 이거 은채가 그린 거예요. 틀림없어. 춘자가 소리쳤습니다. 물감이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주민에게 물어보니 아침에도 와서 그렸다고 했습니다. 김미술 씨요? 저쪽 바닷가 천막에서 초상화 그려요. 일행이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천막 하나가 보였죠. 초상화 그려드립니다라는 팻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천막 안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긴 머리에 가려진 얼굴, 마른 체구,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고 있었죠. 현욱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은채야?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9살이 된 서은채의 얼굴이었죠. 어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은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오빠? 현욱이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은채가 현욱을 밀어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죠. 20년이야. 왜 이제야 왔어? 난 매일 기다렸는데. 토요일마다 시장에서 기다렸다고. 말순이 다가왔습니다. 은채야, 나 기억나? 말순 선생님이야. 은채가 말순을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진짜 선생님이에요? 춘자도 나섰죠. 나도 기억나. 시장 아줌마. 은채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갔죠. 다들 날 찾으러 온 거예요? 덕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전 처음 뵙는데 최덕배입니다. 은채 씨 찾는 걸 도왔어요. 은채가 천막을 둘러봤습니다. 그림들이 가득했죠. 모두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에요. 20년 동안 해변가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었죠. 20년 만의 재회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오빠, 정말 날 찾고 있었어? 현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찾았어. 경찰도 동원하고 사설 탐정도 썼지만 은채가 씁쓸하게 웃었죠. 난 김은정이 됐으니까. 서은채는 사라진 거였어.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미안해, 은채야. 내가 그때 더 지켜줬어야 했는데. 선생님 잘못 아니에요. 한미령이 그년이 문제죠. 춘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년이랑 박철수가 다 망쳐놨어. 은채가 충격적인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6살 때 기억나요. 한강공원에서 놀다가 검은 차에 끌려갔어. 그 여자가 날 잡아서 차에 밀어 넣었죠. 현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은 시설로 끌려갔어요. 이름도 바뀌고 가족도 없다고 세뇌당했죠. 근데 난 계속 오빠 이름을 불렀어. 그럴 때마다 맞았어요. 덕배가 분노했습니다. 미친놈들, 어린애를 때렸다고? 은채가 계속했죠. 10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집 피아노 오빠. 그게 유일한 위안이었어. 그림 속에서는 가족이 있었으니까. 말순이 물었습니다. 2009년에 다시 시설로 갔었죠? 네. 17살 때 도망쳤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병원에서 나와서 시설로 갔는데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때 정말 절망했어요. 은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날 기다리지 않는구나. 버려진 거구나. 그래서 벽에 썼어요. 난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현욱이 은채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은채가 한미령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년이 1년 전에 찾아왔어요. 용서해달라고 울더라고요. 박철수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고. 춘자가 소리쳤죠. 그래서 용서했어? 아니요. 절대 못해요. 내 20년을 훔쳐갔는데. 덕배가 중요한 걸 물었습니다. 박철수가 왜 은채 씨를 특별 관리했죠? 아빠가 검사였대요. 박철수를 수사하던 중이었고요. 그래서 날 인질로 잡은 거예요.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은채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20년을 바닷가에서 그림만 그렸는데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 은채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가는 집이었죠.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오빠, 우리 집 그대로 있어? 현욱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방도 그대로야. 엄마가 매일 청소했어. 은채의 눈이 흔들렸죠. 춘자가 뒷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야, 은채야.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신나지 않아?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20년이 지났는데. 덕배가 운전하면서 말했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다 있잖아요. 한남동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은채가 대문 앞에서 멈췄죠. 손이 떨렸습니다. 여기야. 내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 집. 현관문이 열리자 은채가 숨을 삼켰습니다. 거실의 피아노, 벽의 가족사진, 모든 게 기억 그대로였죠. 엄마 피아노. 은채가 피아노로 다가갔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죠. 건반을 만지자 도레미 소리가 울렸습니다. 엄마가 쳐주던 노래 기억나? 현욱이 물었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죠. 매일 꿈에서 들었어. 그 노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어. 말순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밥 먹자. 은채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끓였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은채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죠. 이거 진짜야? 꿈 아니지? 춘자가 은채 팔을 꼬집었습니다. 아야, 봐. 진짜잖아.
이제 믿어? 다들 웃었습니다. 20년 만의 웃음이었죠. 식사 후 은채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 방 문을 열자 눈물이 쏟아졌죠. 인형도 책상도 침대도 그대로였습니다. 오빠가 계속 관리했구나. 서랍을 열자 6살 때 쓴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오빠랑 공원 갔다. 재밌었다. 또 가고 싶다. 은채가 흐느꼈습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는데 현욱이 들어왔죠. 은채야, 이제부터 매일 공원 갈 수 있어. 정말? 약속해? 약속해. 그때 덕배가 급히 올라왔습니다. 큰일 났어요. 박철수가 도망쳤대요.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춘자가 소리쳤죠. 뭐, 그 쓰레기가 도망쳤다고? 말순이 불안해했습니다. 은채한테 해코지 하려는 거 아닐까요? 현욱이 은채를 보호하듯 안았습니다. 절대 안 돼.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은채가 떨면서 말했죠. 또 날 잡으러 오는 거야? 또 가둘 거야? 그날 밤 현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불명이었죠. 여보세요? 서 이사장, 은채 찾았다며?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욱이 벌떡 일어났죠. 어디 있는 거요? 그년을 다시 잃고 싶지 않으면 조용히 있어. 내가 20년 동안 키운 건데 그냥 가져갈 순 없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현욱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은채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철수야? 뭐라고 했어?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덕배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춘자가 의심했죠. 경찰이 뭐래? 20년 전에도 못 찾았잖아. 말순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아는 기자가 있어요. 이 사건을 폭로하면 박철수가 꼼짝 못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기자가 도착했습니다. 김 기자는 사회부에서 일했죠. 모든 자료를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특종이네요. 20년 전 인신매매 조직이라니. 은채가 증언했습니다. 박철수가 아이들을 팔았어요. 저만 못 판 이유는 아빠가 검사였거든요. 기자가 카메라를 켰죠. 은채 씨, 인터뷰 좀 할까요? 은채가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갑자기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려웠죠. 현욱이 은채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 내가 힘들면. 아니야. 해야 해. 나처럼 고통받는 아이들이 또 있을 거야. 인터뷰가 시작됐습니다.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6살 때 납치됐어요. 이름도 뺏기고 가족도 잃었죠. 20년을 혼자 살았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내 이름을 잃은 거요. 서은채가 아니라 김은정이 된 거. 존재가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춘자가 옆에서 울었습니다. 말순도 손수건을 꺼냈죠. 인터뷰가 끝나자 덕배가 소리쳤습니다. 박철수 위치 찾았어요. 경기도 별장에 숨어 있대요. 현욱이 일어섰습니다. 가야겠어요. 직접 대면해야죠. 은채가 막았습니다. 위험해. 그 인간이 무슨 짓 할지 몰라. 괜찮아. 이번엔 내가 널 지킬 거야. 일행이 경기도로 향했습니다. 별장 앞에는 검은 차들이 있었죠. 박철수의 부하들이었습니다. 못 들어가요. 경비원이 막았지만 춘자가 소리쳤죠. 비켜. 경찰 불렀어. 곧 올 거야. 그 순간 박철수가 나타났습니다. 비열한 미소를 지었죠. 은채야, 오랜만이구나. 많이 컸네. 박철수가 은채에게 다가왔습니다. 은채는 뒤로 물러섰죠. 가까이 오지 마. 왜 그래? 내가 20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줬는데. 현욱이 박철수 앞을 막았습니다. 그만해요. 은채는 이제 자유야. 박철수가 비웃었죠. 자유,
그녀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만든 작품이지. 춘자가 폭발했습니다. 미친놈, 사람을 소유물이라고? 너 같은 쓰레기는 감옥에 가야 돼.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배가 신고한 거였죠. 박철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 너희들이 한 짓이지? 말순이 나섰습니다. 20년 전 장부 다 있어요. 당신이 아이들 팔아넘긴 증거. 박철수가 부하들에게 신호했습니다. 이것들 다 처리해. 하지만 부하들이 움직이지 않았죠. 경찰차가 도착했으니까요. 경찰이 박철수를 체포했습니다. 박철수 씨 아동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수가 발악했죠. 증거가 없어. 공소시효도 끝났다고. 하지만 덕배가 노트북을 들었습니다. 2010년 이후 건들은 시효 안 끝났어요. 여기 다 있습니다. 박철수가 끌려가면서 은채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넌 평생 내 그림자에서 못 벗어날 거야. 은채가 떨었습니다. 현욱이 은채를 꼭 안았죠.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무서워하지 마. 저녁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자의 보도가 뉴스에 나왔죠. 20년 전 실종된 서은채 씨가 극적으로 가족과 재회했습니다. 범인은 인신매매 조직의 보스 박철수였습니다. 은채가 TV를 보며 울었습니다. 내 이름이 나왔어. 서은채라고. 춘자가 은채를 토닥였죠. 그래. 이제 김은정이 아니라 서은채야. 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다들 고생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하지만 덕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한미령이 실종됐대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은채가 불안해했죠. 한미령이? 왜? 박철수 부하들이 데려갔나 봐요. 입막음하려고. 현욱이 결심했습니다. 한미령도 찾아야 해요. 비록 가해자지만 증인이니까.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 여자도 피해자였어. 박철수한테 협박당했으니까. 춘자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찾으러 가자. 우리가 또 해내는 거야. 말순도 동의했죠. 은채를 찾았듯이 한미령도 찾을 수 있어요. 다음 날 새벽 현욱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서 이사장님. 저 한미령이에요.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현욱이 벌떡 일어났죠. 어디 있습니까? 시간이 없어요. 박철수 부하들이 절 찾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문자가 왔죠. 주소였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모텔이었죠. 현욱이 은채를 깨웠습니다. 한미령이 연락했어. 가봐야 해. 은채가 망설였습니다. 그 여자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마지막 기회야. 일행이 모텔로 향했습니다. 새벽길은 텅 비어 있었죠. 모텔 3층 끝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미령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손에는 편지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은채야. 은채가 경계하며 다가갔습니다. 왜 불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전 내가 널 망쳤어. 한미령이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 엄마가 쓴 편지야. 박철수가 숨겨뒀던 걸 훔쳐왔어. 은채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필체였죠. 은채야, 엄마야. 내가 어디 있든 꼭 찾을게. 오빠가 매일 온대. 아빠도 너만 찾고 있어. 우리가 꼭 데리러 갈게. 은채가 무너져 울었습니다. 엄마가 날 찾고 있었구나. 한미령이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내 엄마가 나를 찾아왔었어. 은채를 돌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었지. 하지만 박철수가
뭘 했어요? 내 엄마를 협박했어. 은채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엄마가 포기했어. 널 살리기 위해. 현욱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병들었구나. 피아노도 안 치고. 춘자가 분노했죠. 박철수 그 개새끼 진짜 죽여버려야 돼. 덕배가 한미령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제야 말하는 거죠? 이제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안말기야.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 말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은채를 가둔 사람이에요. 알아. 용서받을 자격 없어. 하지만 은채야, 이것만은 알아줘. 너를 해외로 안 보낸 건 나였어. 박철수가 너를 팔려고 했지만 내가 막았어.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철수 부하들이었죠. 찾았다. 여기 있어. 문이 부서지며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부하들이 방으로 들이닥쳤습니다. 5명의 건장한 남자들이었죠. 한미령, 보스가 찾는다. 따라와. 한미령이 일어섰습니다. 이미 각오한 듯 했죠. 은채야, 내가 시간을 벌게. 도망쳐. 하지만 은채가 한미령 앞을 막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부하들이 비웃었죠. 감동적이네. 다 같이 죽을 셈이야? 그때 덕배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어. 5분 안에 도착한다. 거짓말 마. 춘자가 창문을 열고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살인자들이 있어요. 모텔 투숙객들이 문을 열고 나왔죠. 부하들이 당황했습니다. 젠장, 빨리 데리고 가. 한 명이 은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현욱이 막아섰죠. 내 동생 건드리지 마. 주먹 다짐이 벌어졌습니다. 현욱이 맞서 싸웠지만 역부족이었죠. 쓰러진 현욱을 보고 은채가 울부짖었습니다. 오빠, 안 돼. 말순이 의자를 들어 부하를 때렸습니다. 이 나쁜 놈들. 은채나. 혼란스러운 상황. 그때 한미령이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다 물러서. 안 그럼 나 죽는다. 자신의 목에 칼을 댔죠. 부하들이 멈췄습니다. 미쳤어? 칼 내려놔. 박철수한테 전해. 나 죽으면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된다고. 녹음도 다 해뒀어. 그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진짜였죠. 부하들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튀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한미령이 칼을 떨어뜨리고 주저앉았죠. 미안해, 은채야. 20년 동안 미안했어. 은채가 한미령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끝났어요.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즉시 추적에 나섰죠. 병원으로 이송된 현욱이 깨어났습니다. 은채가 손을 잡았죠. 오빠, 정신 들어? 은채야. 무사해? 응, 다 끝났어. 한미령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 보호를 받고 있었죠. 서 이사장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박철수의 모든 범죄를. 덕배가 들어왔습니다. 박철수 부하들 다 잡혔대요. 이제 진짜 끝이에요. 춘자가 안도했죠. 휴, 진짜 무서웠어. 다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말순이 은채를 안았습니다. 이제 정말 안전해. 우리가 지킬게. 은채가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가족이었죠. 진짜 가족.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철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가득 찼죠.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20년 전 인신매매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날이었으니까요. 은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떨리는 게 보였죠. 성함과 나이를 말씀해 주세요. 서은채, 29살입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20년 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살 때 한강공원에서 납치됐어요. 한미령이란 여자가 절 끌고 갔죠. 박철수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없잖아. 판사가 제지했죠. 피고인은 조용히 하시오. 은채가 계속했습니다. 연화보호시설에 갇혔어요. 이름도 김은정으로 바뀌고 가족도 죽었다고 세뇌당했죠. 매일 울면서 오빠를 찾았지만 아무도 안 왔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춘자가 눈물을 닦았죠. 한미령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암이 악화됐거든요. 전 박철수 지시로 아이들을 납치했습니다. 12명이 넘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은채는 달랐어요. 실수로 데려온 거였고 박철수가 은채 아버지가 검사인 걸 알고 가둬두라고 했어요. 박철수가 또 소리쳤죠. 다 거짓말이야. 그년이 미쳤어.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박철수 씨 친필 장부입니다. 아이들 이름과 거래 금액이 다 적혀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현욱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전 서현욱, 은채의 오빠입니다. 20년 동안 동생을 찾았지만 못 찾았어요. 박철수가 완벽하게 숨겼으니까요.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가족이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피아노를 그만뒀고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도 검사직을 그만뒀죠. 전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덕배와 말순도 증언했습니다. 춘자는 방청석에서 소리쳤죠. 박철수 사형시켜. 아이들 인생 망친 놈. 판사가 제지했지만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아동을 납치, 매매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지만 무의미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은채가 울며 현욱을 안았죠. 끝났어, 오빠. 진짜 끝났어. 박철수가 끌려나가며 저주했습니다. 후회할 거야. 나?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정의가 승리한 날이었으니까요. 1년 후 효진재단 개관식. 서울시청 앞 대형 건물에 효진재단 실종아동 찾기 본부라는 간판이 걸렸습니다. 은채와 현욱이 나란히 테이프를 잘랐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어머니 이름을 딴 재단이 시작되는 날이니까요. 현욱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은채가 이어받았습니다. 전 20년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아이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죠. 은채 씨, 한미령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 증언하고 사죄했습니다. 한미령은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모든 진실을 밝히고 갔죠. 재단 사무실로 들어가자 벽면 가득 실종아동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덕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팀장이에요. 실종아동 전담팀. 춘자가 비웃었죠. 허세는 그래도 실력은 인정한다. 그럼 벌써 5명 찾았어요. 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다들 수고했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그때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이었죠. 저 혹시 동생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15년 전에 사라졌어요. 은채가 다가갔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찾았으니까 당신 동생도 찾을 수 있어요. 여성이 울먹였습니다. 정말요? 포기하고 있었는데. 현욱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재단이 끝까지 찾아드립니다. 저녁 한남동 저택.
피아노 소리가 흘렀습니다. 은채가 연주하고 있었죠. 어머니가 쳐주던 그 곡이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있을까? 현욱이 옆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덕배와 춘자, 말순도 함께 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죠. 건배, 효진재단을 위하여. 다들 잔을 들었습니다. 은채가 말했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춘자가 울컥했죠. 맞아. 내가 영웅이야. 덕배가 거들었습니다. 박철수는 감옥에서 썩고 있고 우린 아이들을 구하고 완벽해. 그날 밤 은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김은정이 아닌 서은채로 잃어버린 이름들을 찾아주는 사람으로. 별이 빛나는 밤 효진재단 건물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찾기 위해서였죠. 3년 후 효진재단 5주년 기념식. 재단은 이제 전국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지부가 생겼죠. 은채는 이제 재단 이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12명의 실종아동을 가족과 재회시켰습니다. 은채가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이 감동의 박수를 쳤죠. 무대 위에는 찾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섰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가득했죠. 한 소년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은채 이사님 덕분에 엄마를 찾았어요. 감사합니다. 은채가 소년을 안았습니다. 너도 강했어. 포기하지 않았잖아. 덕배가 이제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실종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TV에도 자주 나왔죠. 최덕배의 실종자를 찾습니다. 이번 주도 성공. 춘자는 전국시장 상인회 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국의 눈이 되겠습니다. 실종아동 제보는 국번 없이 1일이. 말수는 효진이 집 원장이 되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의 진짜 할머니가 되었죠. 얘들아, 밥 먹자. 오늘은 김치찌개야. 연화시설터에는 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효진 기억관이었죠. 실종아동들의 기록을 영구 보존하는 곳이었습니다. 개관식에서 은채가 벽화를 그렸습니다. 피아노와 두 남매, 그리고 새로운 문구.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 있을게요. 현욱이 은채 옆에 섰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때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박철수의 딸이었죠. 은채 씨, 죄송합니다. 아버지 대신 사죄드려요. 은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앞만 보고 살아요. 저녁, 한남동 저택. 대가족 파티가 열렸습니다. 효진이 집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죠.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이들이 노래했습니다. 은채가 피아노를 쳤고 현욱이 기타를 연주했죠. 춘자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야, 이제 진짜 해피엔딩이네. 덕배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잃어버린 이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배. 은채가 어머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이제 행복해요.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마지막으로 은채가 일기를 썼습니다. 20년을 잃었지만 30년을 더 살 거예요. 서은채로서, 누군가의 희망으로서. 이제 여기 있을게요. 영원히.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어떻게 남으셨나요? 은채 씨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모여 더 큰 감동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꽃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